대한민국 쉬는 30대 청년 증가 원인과 새로운 삶의 방식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30대 쉬는 청년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기성세대는 이를 단순히 나태함이나 눈높이가 높아서라고 치부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해석이다. 라이프 코드의 조나모 대표는 이 현상의 깊은 뿌리에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왜곡된 삶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진짜 이유. 세대 간 환경 차이.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는 전 세계적 고성장 시대였다. 대한민국은 압축 고성장의 대명사로 조금만 노력해도 일자리가 생겼고 취직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는 기성세대가 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 환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의 20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눈높이에 맞는 가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이 문제를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집에서 놀아서 수입이 0일 바에는 어디라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조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청년들에게 연봉, 회사 간판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가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쉬는 청년 현상의 핵심이다. 능력주의와 생산성의 함정. 현대 사회는 사람을 마치 한우 등급 매기듯이 평가한다. 너는 5등급이야. 내 인생은 1등급을 받았을 때 가치가 있어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는 우리를 기계처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자꾸 생산성으로 인생의 가치를 나누는 것은 기계적이고 노예적인 접근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으로는 절대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AI가 생산성 1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AI가 최고의 인생 가치를 갖게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인간의 가치와 기계적 가치는 다르다. 우리가 얼마나 생산을 잘하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기업에 취직했느냐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2. 목적주의 삶의 문제점. 목적 달성 후의 허무함. 현대인의 삶은 목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대기업 취직하기, 연봉 얼마 달성하기 등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목적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목적은 달성되는 순간 사라진다. 열심히 달려와서 서울 아파트에 입성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목적을 세우고 또 그 다음 목적을 세우며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이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매우 피곤한 삶이다. 대한민국의 성공 테크트리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0대는 좋은 대학 입학, 20대는 좋은 기업 취직, 30대는 자산 증식, 40대도 자산 증식 또는 자녀 교육.
그런데 40대 이후는 성공 테크트리가 없다. 그냥 노후라고만 표현된다. 그래서 40대에 대공허가 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거기만 들어가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집도 한 채 못 사는 평범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수단화. 목적을 세워놓으면 하루하루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 이를 일상의 수단화라고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목적을 정했는데 역설적으로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냥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밥을 가장 빨리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밥은 미래 목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해치워야 하는 시간이 된다. 출퇴근 시간, 샤워하는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모두 비생산적이고 아까운 시간이 되어버린다. 인생의 70%를 차지하는 소중한 일상에 의미 없어라는 라벨이 붙는다. 오직 미래의 목표에 다다르는 것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의미해진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보자. 10만 원을 모으는 것 빼고 나머지 일상은 다 무의미해진다. 삼각김밥만 먹어야 하고 돈가스를 먹으면 오늘 하루는 무의미한 날이 된다. 심지어 삼각김밥만 먹고 10만 원을 모았다 해도 1억까지는 너무 멀다. 자기 전에 뿌듯하지도 않다. 20만 원을 모아도 여전히 초라하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내 하루는 어땠니? 다 가치 없었어. 다 초라했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공허의 늪이다. 상대적 비교와 티어 문화. 내 인생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위안을 삼는다. 대기업 1티어, 2티어, 3티어, 심지어 가방이나 시계까지 티어를 나눈다. 이는 어떻게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등은 어차피 못 되니까 25등인 나는 26등을 보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비난한다. 26등은 28등을 찾아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마음. 이전에 내 인생 가치 있다고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절규다. 3.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목적이 아닌 삶 그 자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는 허무주의처럼 들리지만 사실 수많은 철학자와 학자들, 종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얘기해온 진리다. 목적, 계획, 방법, 의지를 다 지워보면 무엇이 남는가? 삶 그 자체만 남는다. 미래를 지워보면 현재만 남는다.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이고 삶 그 자체다. 충만감과 몰입의 기쁨. 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몰입의 기쁨이다. 선조들은 이를 무라일체의 경지, 무아의 경지라고 표현했다. 눈앞의 경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뿌듯함을 충만감이라고 한다. 모든 경험으로 가득 차서
그 시간을, 그 인생을 온전히 보낸 것 같은 기분, 그 끝에 오는 그냥 잘 산 것 같아라는 느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몰입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결과를 얘기하지 않는다. 일이든 공부든 게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몰입만 하면 무조건 느껴지는 감각이다. 본성과 후천적 세뇌의 구분. 현대인들은 목적주의에 너무 세뇌된 나머지 계산이 너무 빨라서 마치 본성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선충만감 후 계산이다. 충만감을 먼저 느끼고 시간차로 계산이 따라온다. 이 둘을 계속 분리하다 보면 계산은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 그 자체가 의미 있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경제적 편익과 삶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기업에 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쾌적한 집에 살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편익이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가치 자체는 아니다. 4.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씩. 점진적 변화. 하루아침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시대적 환경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게 목적주의를 당연한 진리처럼 체득했다.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한다. 차츰차츰 바꿔나가되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나가면 된다. 김밥 천국의 외국인. 조나모 대표가 목격한 외국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외국인은 김밥 천국 간판을 한참 응시하고 메뉴판을 탐독하고 김밥 하나를 시켜서 공부하듯 관찰했다. 눈을 감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미했다. 그 사람에게 김밥 천국과 김밥이라는 경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자체로 만끽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 사람에게 그 김밥 먹어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벨기에에 지점 하나 내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무슨 헛소리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김밥을 먹은 것으로 지금 완전히 충만한데. 바로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나머지 시간은 목적주의로 살아도 된다.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면 된다. 목표는 세워도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취직도 안 하고 돈도 벌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살라는 허무주의나 향락주의가 아니다. 목표는 세워도 된다. 다만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 목표는 편익을 위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 가는 것, 더 좋은 복지가 있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니까 목표로 세우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목표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목표가 목적이 된다는 것은 이래야만 내 삶의 가치가 있다. 저기 취직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처럼 가치와 의미를 붙이는 것이다. 과정주의의 실천. 목표를 정했으면 그 기업에 가기 위해 취준 공부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목표는 있고 취준 공부 자체에 충만해야 한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주는 목표를 충만하게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이미 잘 산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과도 잘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이미 과정 중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이미 잘 산 것이고 결과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과가 잘 나와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다 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과정을 충만하게 밟아온 고로 이미 잘 살았고 결과는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것이다. 커피 한 잔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지 말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미하면서 5분 동안 오롯하게 커피 한 잔을 느껴보자. 거기서부터 자존감도 형성된다. 나는 5분 자체를 즐겼어. 일단 내가 좋은데?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남이 뭐라 평가하든 누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든 상관없다. 일단 나는 내 삶 자체를 아주 충실하게 잘 살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결과도 좋으면 플러스 알파일 뿐이다.